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보는 아시아경제TV 초대석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으로 진화해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자동차 업계는 시대 흐름에 맞춰서 뛰어난 기술력과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이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첫 순서로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자동차 기업 제너럴 모터스의 고급 브랜드 캐딜락의 김영식 사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그럼 캐딜락의 김영식 대표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사실은 방송이 첫 시간이거든요.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시나요? 어떠신가요? 아유, 뭐 너무 가장 좋은 사진을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아시아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선 간단하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M코리아 캐딜락 대표이사 김영식입니다.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사실은 아메리칸 럭셔리에서 캐딜락의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메리칸 럭셔리라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네. 캐딜락 하면은 이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이렇게 네. 불리는 브랜드잖아요. 브랜드 소개 좀 그러면 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캐딜락은 1902년에 미국에서 출발한 럭셔리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100년 이상을 사실은 비즈니스를 영속적으로 영위해 온다는 것은 그만큼의 제품의 기술력이 받쳐주고 있고요. 과거와는 달리 좀 더 현대화된 그리고 직선을 강조하는 아름다운 디자인을 통해서 현재 많은 고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타는 차는 당연히 뭐 미국 차를 선호하시겠지만 또 대통령이 타는 차라는 거는 그만큼 기술력과 안전이 검증된 브랜드만이 사실 대통령의 차를 만듭니다. 네. 또 그 속명으로는 그게 이제 뭐 짐승이라는 비스트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네. 최첨단 기술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네. 그런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해 사실 수입차 시장이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보면 테스트베드인 이제 글로벌 진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시험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장을 굉장히 좀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지난해 수입차 업계에서 성장률이 1위를 달성하셨더라고요. 지난해 비결이 우선 뭐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비결이라고 물으시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소비자께서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건데, 자동차에는 이제 두 부류 승용차와 이제 SUV는 레저 베이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 좀 더 이제 보편화된 대형 세단을 출시를 했고요. 대형 SUV를 한국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트폴리오가 승용 SUV로 이제 다양한 채널을 가진 이제 모델을 한국 시장에 선보이면서 예. 고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예. 그 외에도 아메리칸 럭셔리에 대한 이해가 예. 사실 쉽지 않은 한국 시장입니다. 그만큼 한국은 이제 서비스에 대한 디맨드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시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캐딜락의 가치를 이제 고객분들에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저희들이 마케팅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저희들의 어떤 그런 본심을 이제 고객분들과 시장이 이해해 주시면서 많은 저희들이 성과를 냈던 행복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 이런 마케팅 활동을 하실 때 혹시 네. 기억나는 활동이 하나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캐딜락 하우스를 서울에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픈을 했습니다. 유럽하고 중국보다도 먼저. 네. 그러면서 캐딜락 하우스를 통해서 단순하게 캐딜락의 브랜드들을 고객들한테 선보이는 거를 넘어서 네. 다양한 문화, 패션, 인문학 강의 등을 통해서 저희 고객들과 잠재 고객들에게 캐딜락이 들을 수 있는 어떤 가치 있는 경험을 드렸던
그런 시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뭐 같이 또 고객들과 함께하는 그런 활동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또 글로벌 캐딜락 전체 그 지역에서도 한국 시장 지난해 5위를 차지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지난해 이제 굉장히 성장의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직접 생각하시나요? 한국 시장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수입차에서 성장률 1위를 했습니다. 이런 성과는 이제 글로벌 캐딜락 시장에서도 나타났었는데요. 네. 캐딜락에서는 세계 5대 시장을 주요 시장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2,000대를 넘어서면서 5대 시장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제 본사의 지원과 관심을 받게 됐고요. 이런 것들은 캐딜락이 한국에서 계속 비즈니스적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대간다면서 하셨었고 그런데 네. 판매 목표를 올해 좀 이렇게 좀 높게 잡으셨다는 얘기들도 있고 이렇게 한데 어떻게 지금 이제 1, 2월 이렇게 좀 진행되어 왔는데 어떠신가요? 작년에 저희가 놀라울 정도로 사실은 82%는 성장률을 이뤄냈기 때문에 올해는 성장보다는 그 성장에 따른 사실은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면이나 더 잘할 수 있는 면에 집중을 함으로써 결국에 판매 숫자는 저희들의 노력에 따라오는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원하는 숫자가 있다고 물어보신다면은 올해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2,000대를 넘게 안착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25, 6% 정도 성장하는 한 2,500대의 판매가 이뤘으면 참 행복하겠다 하는 소망을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캐딜락 같은 경우에 근데 제가 또 듣기로는 최근에 신차가 올해 이제 출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그렇고 연초부터 사실 독일 차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실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뭐 BMW라든지 벤츠 그리고 게다가 얼마 전에 또 이제 폭스바겐도 판매를 재개를 시작해서 올해 수입차 시장이 다시 이제 예전처럼 경쟁이 좀 치열해지는 그런 모습을 좀 갖추고 있는데 올해 그러면 또 이런 가운데 캐딜락의 전략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2015년 이때 이제 디젤 게이트가 수입차에 발생하면서 잠시 주춤을 하고 작년에 다시 2015년 정도의 성장, 그러니까 마크시어 13%를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캐딜락이 속한 럭셔리는 훨씬 더 두 자릿수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캐딜락은 사실은 한국 시장에서는 타 브랜드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브랜드고요. 저희가 지난 1, 2년 동안 상당히 많은 신차를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신차들을 가지고 좀 더 내실 있게 고객에게 좀 더 질적인 그런 성장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또 이제 내년부터 저희들이 이제 또 많은 신차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은 충분히 어떤 성장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 독일 브랜드들을 정말 많이 좋아하잖아요. 사장님 너무 잘 아시고 사장님도 또 벤츠 BMW에서 근무도 하셨었고 한데 캐딜락이 갖고 있는 그러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차별화. 사장님께서 느끼시는 가장 큰 차별화, 강점, 특징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차별화라고 하기에는 사실 많은 브랜드들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굳이 차별화라고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실내적으로 보면은 한 예를 드린다면 미국 시장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자동차 가격이 가장 저렴한 시장입니다. 그만큼 이제 큰 시장에 갖고 있는 볼륨 디스카운트라는 혜택이 있어서 그런 면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 나라랑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뭐 물류 비용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저희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는 차량 가격이 높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 시장보다 더
낮게 가격 포지셔닝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한국 시장을 미래에 대한 투자의 기회를 보고 고객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하나의 차별점으로 보고 있다는 말도 되고요. 저희는 사실 브랜드가 이렇게 매스 브랜드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쇼룸이 13개가 있는데 쇼룸 대비 서비스 센터는 저희가 21개를 갖고 있거든요. 네. 쇼룸 대비 서비스 센터가 가장 많은 브랜드. 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차별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이제 고객들분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보증기간이 끝나고 나서 차량을 관리하는 부품 비용이 굉장히 수입차는 비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근데 저희 캐딜락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비용이 많이 드는 파워트레인 쪽의 비싼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독일 브랜드 대비해서 거의 3분의 1 정도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성이 결국에 고객들이 알아주시리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브랜드 이미지에서 그 일부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젊은 층이 타기에는 네네. 좀 중후한 느낌이 많지 않냐 이런 맞습니다. 얘기들도 사실은 많이 하는데 젊은 연령층 공략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런 물론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가요? 제품적으로 일단은 변했고요. 젊은 브랜드로 물론 모든 이제 브랜드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욜로족들 앞으로 이제 차세대의 경제의 주역이 되는 그런 세대들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단순히 제품만 젊어진 게 아니고 저희들도 좀 더 젊은 욜로족과 여성들을 상대로 한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아직까지 캐딜락은 좀 약간 올드 하는 이미지에 대한 편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를 보여드리고요. 저희들도 그 V 시리즈라는 하이 퍼포먼스 카들이 있어요. 젊은 네. 분들이 트랙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네. 이제 그런 뭐 니치하긴 하지만 그런 고성능 차라든가 아니면 요즘의 트렌드답게 그 SUV인데 디자인이 아름답고 성능은 받쳐주는 이제 그런 그 젊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신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결과로서 사실은 저희 그 고객층이 한 7, 8년이 젊어졌습니다. 한 1년 사이에. 그만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젊은 차세대 제너레이션, 뉴 제너레이션을 공략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 8년이 젊어지셨다라고 얘기하면은 기존에는 어땠는데 최근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좀 저희 캐딜락이 아무래도 이제 이미지가 대형 세단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주로 이제 한 50대 분들이 주요 고객층이었어요. 예. 근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리서치를 통해서 보니까 이미 그 기준이 40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왔네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들이 노력한 그런 결과를 보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욱 더 이제 젊고 그다음에 여성층을 공략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차는 남성의 소유물처럼 남성이 타지만 요즘은 뭐 와이프나 그렇죠. 아니 여성분들의 재가가 없으면 사실 차량 구매하기가 힘든 시대로 네. 이미 접어들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심을 공략하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했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장, 국내 자동차 시장이 그 소형 SUV가 화두였다면 올해는 중형 SUV가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그럼 이 시장이 올해 어떻게 될 것 같고 또 어떤 전략을 좀 갖고 계신가요? 올해뿐만 아니고 앞으로 다양한 사실은 시장의 니드가 존재합니다. 고객들의 개성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다양한 차종들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야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캐딜락도 단순한 어떤 대형 세단 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하이 퍼포먼스 카라든가 아니면 SUV 네. 특히 뭐 SUV도 뭐 소형 SUV 그다음에 이제 중형 SUV 쪽으로 많이 무게 중심이 되고 있고요. 저희 차가 사실은 그 총 중량 그러니까 고객들이 다 타시고 이제 짐을 적재하면은 무려 3.3톤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한 어떤 크기와 무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형 SUV에서 연비가 저희가 8이 넘거든요. 네. 실제로 한 8.9. 제가 사실 어떤
그 외곽 순환도로하고 시내를 이용을 하는데 연비가 8이 넘습니다. 그런 이런 3.3톤이 넘는 고함이 연비가 8인 거는 그만큼 요즘에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발전을 해서 그런 연비에 대한 보완책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어떤 뭐 기름 먹는 하마라는 이런 조크가 있는데 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미국차 하면 엔진에서 전통적으로 가솔린을 중시하는 네, 맞습니다. 그 나라잖아요. 그럼 캐딜락 역시 국내에서는 이 비중이 가솔린에 좀 초점이 좀 많이 맞춰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어떠신가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다 가솔린 엔진만 판매하고 있고요. 어차피 시장은 앞으로는 이제 결국에 전기차로 넘어가는 완전히 무공해차로 넘어가는 어떤 중간 단계에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미국 쪽 특히 이제 캐딜락 쪽에서도 미래차, 무인 자동차나 아니면 전기차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빠른 시간 내에 아마 디젤 차가 아닌 바로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신모델들을 보실 날이 곧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내에도 친환경차, 좀 친환경차가 화두인데 그러면 올해는 신차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내년에 그러면은 혹시 친환경차를 국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말하는 그 친환경차는 이제 전기차를 얘기하고 네. 있고요. 저희도 그 제너럴 모터스 안에 있는 10개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제너럴 모터스 쪽에서는 이제 전기차에 많은 투자를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뭐 한국 시장에는 뭐 소형 뭐 볼트를 선보였지만 캐딜락도 곧 경쟁력 있는 그런 전기차를 곧 선보일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그쪽의 제품들이 이미 개발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빠른 시간 내에 한국 시장에도 저희들도 그런 무공해차를 선보일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에 또 하나 또 빼놓을 수 있는 자동차 시장의 화두 자율주행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쪽 관련돼서는 그러면 캐딜락은 어떤 기술을 뭐 접목시키고 이미 신문조사 지상을 통해서 이미 뉴스를 접한 분들도 있지만 저희는 무인 자동차의 레벨 3 슈퍼 크루즈를 장착한 차량들이 미국 고속도로에서 운전자의 간섭 없이 이미 주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실제적인 그 무인 자동차 기술이 저희 CTC 차량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한국은 아직 그런 법규들이 좀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그 무인 자동차 첨단 기술들이 한국에서도 갖고 그 고객분들에게 선을 보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장님 혹시 시청자분들한테 내년에 어떤 차를 갖고 오는지 짧게 소개 네, 좀 내년에 해주시면 저희들 많은 그 신차들이 준비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중대형 SUV인 대형 세단도 완전히 모습을 바꾼 앞으로 20년, 21년 뭐 다양한 차종들이 한국 고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애정어린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은 저희들이 경쟁력 있는 멋진 신차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AS 분야의 또 전문가로 또 알려져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수입차 브랜드, 수입차를 이제 네. 좀 타는 고객들이 가장 좀 우려하는 부분이 진짜 AS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AS가 좀 불편하다.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그럼 캐딜락은 지금 어떻게 지금 전략을 좀 갖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분들이 AS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전 시장은 13개지만 서비스 센터는 21개에 숫자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숫자보다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객 서비스, 그다음에 그 리저너블한 부품 가격, 그다음에 높은 기술력, 고객들의 뭐 편한 접근성, 사실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적으로 그런 그 AS를 업그레이드해서 결국에 고객이 차를 구매하고 서비스를 받고 중고차를 처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원스톱 서비스 쪽으로 저희들이 체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저희들이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게 특히 AS이기 때문에 네. 아마 고객분들도 좀 더 달라지고
그런 편한 캐딜락 AS를 접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장님 그리고 이 수입차 브랜드에서 한국인 CEO분들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 자동차, 수입차 브랜드에 이 취업하고 싶은 젊은 친구들도 이제 좀 많은데 자동차 브랜드, 이 CEO, 그러니까 수입차 브랜드의 CEO를 꿈꾸는 네. 그 청년들 혹은 이곳에서 일을 하기 원하는 청년들에게 좀 하고 싶은 조언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에 들어온 수입차는 사실 다국적 기업으로 다양한 인재들을 위해서 사실은 문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동차라는 특성 때문에 뭐 거의 그 자동차를 일단 좋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는 지금 한 29년째 자동차 비즈니스의 한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사실 뭐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도 좋은데 한 우물을 파고 한쪽에서 전문가가 한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뭐 다 어떤 CEO가 되실 수 있으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네.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네. 열심히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신다 그러면 누구에게나 그런 기회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좀 바쁘실 텐데 최근에 좀 재밌게 읽은 책이나 이런 것들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할 만한 책이나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워낙 아무래도 딱딱한 경제지만 읽다 보니까 이문학적인 소양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문학적인 성향도 같이 가미가 돼야 좋은 네. 성과를 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옛날 지금 고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책을 읽고 있고요. 여러 각종 역사서나 아니면 뭐 톨스토이나 여러 가지 책들을 다시 섭렵하고 있는데 네. 제가 젊었을 때 읽었던 그런 감성하고 또 다른 감성을 느낄 수가 있어서 네. 제가 어떤 특정한 책을 얘기하는 것보다 네. 한번 그런 고전이라도 다시 한번 하나씩 책은 보시면은 또 새로운 또 그런 어떤 단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읽고 계신 책이 있으신가요?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진도를 많이 못 나갔는데요. 네. 지금 뭐 저는 역사서 이제 조선실록 사기를 다 읽고 있고요. 그러면 역사 속에서 사실은 현대를 살면서도 이게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역사서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아시아경제TV CEO 초대석의 사실 첫 회 주인공이셨거든요. 예, 마지막으로 방송 이렇게 좀 나와주셔서 감사한데 소회 한 말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회라고 하니까 더욱더 제가 좀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리고요. 캐딜락도 저희도 사회적인 어떤 책임을 가진 그런 기업으로서 어떤 사회 기업이 되도록 한국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더욱더 사랑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국내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서 관심과 공감을 얻는 캐딜락이 되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